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휘스턴 브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자, 휘스턴 브리지의 평형. 먼저 이 휴스턴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휴스턴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검류계가 0일 경우, 검류계라는 것은 전류를 이제 검출해주는 그 장치인데, 검류계가 0을 지시했을 때, 그때의 브리지 회로는 이제 평형이 되었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휴스턴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 전선로에 고장된 지점을 검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지의 저항, 즉 알지 못하는 저항을 측정할 때 그때 이제 휘스턴 브리지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휘스턴 브리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저항 4개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사각형을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제 검류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검류계 이쪽에 이제 회로의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돼 있죠. 교재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저항을 이제 가벼운 저항을 갖다가 이제 여기 저항을 P, Q, R, 자, X라고 놓고,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항값을 이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변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자, P, Q, R은 이제 저항이 이제 일정한 값이 되는 거고, 이 X를 가변 저항이라고 했을 때, 이 저항값을 변화시키면서 어디를 보냐면, 바로 이 검류계를 보는 겁니다. 이 검류계가, 자, 지시치가 0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을 지시했을 때, 바로 이 휘스턴 브리지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저항의 곱은 항상 같다라는 것. 즉, P 곱하기 R은 바로 Q 곱하기 X랑 같다. Q 곱하기 X랑 같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즉,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뭐하다? 같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류 파트에 가시면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도 이제 배우실 텐데, 그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도 같다. 이제 그때 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은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 X라는 저항을 모른다. X라는 저항을 몰랐을 때 X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X는 요 P 곱하기 R을 얼마로?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지의 저항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저항 중에서 3개의 저항은 알고 하나의 저항을 모를 때 그때 그 저항값을 바로 휘스턴 브리지 평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키르히호프의 법칙입니다. 7번째. 자, 7번째는 이쪽 할까요? 네. 7번째. 키르히호프의 법칙. 요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인데, 이제 그 독일의 물리학자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겁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자, 키르히호프 법칙 같은 경우는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KCL 법칙이라고 해서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죠.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자, 2가지 법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법칙인데, 이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여기 하나의 접속점이 있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4개의 선이 이렇게 하나의 점에 자, 모였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접속점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이쪽도 자,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2 선은 자, 이렇게 접속점에서 자, 나가는 방향. 자,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자, 가정했을 때, 그때 여기 전류를 I1, 여기를 I2, 여기를 I3, I4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키르히호프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자,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뭐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물이 흐르는 이러한 수로. 자, 수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로가. 자, 이쪽에 이제 물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물이 자, 10리터. 자, 1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리터. 그때 자, 이쪽 위쪽에 있는 이 수로로 이 10리터 중에서 만약에 자, 4리터의 물이 흘러갔다면 그 나머지 6리터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머지 6리터는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나머지 6리터는 이렇게 자,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접속점이 있을 때 들어오는 물의 양은 나가는 물의 양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즉 식으로 써보면 들어오는 전류 I1 플러스 I2 그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 I3 플러스 I4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자, 그때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면 어떻게 되냐면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는 얼마다? 자, 0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접속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류의 합은 전류의 합, 즉 시그마 교재 나와 있죠. 시그마 I는 얼마다? I는 0이다라는 거죠. 0. 즉 들어오는 전류의 부호를 플러스 부호라고 가정하면 이제 나가는 전류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로. 그랬을 때 이 전류를 다 합한 게 얼마다? 합한 게 0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자, 한번 교재 보시면 회로망 중에 한 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대수합과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같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뭐다? 같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다음 두 번째, 회로망에 이미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 그죠? 자, 유입되는 전류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그때 들어오는 전류의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나가는 전류의 부호는 마이너스 됐을 때 더하면 항상 얼마나? 0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키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제2법칙 KVL입니다. KVL 법칙. 제2법칙. 좀 전에 이제 제 1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법칙이라고 하고, 자, 제 2법칙 같은 경우는 네, 전압법칙이죠, 전압법칙. 그죠? 전압법칙이라고 합니다.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자, 이제 KVL 법칙은 이제 무엇이냐면, 저기 회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자, 여기를 제가 E1, 그죠? 기전력 E1, 여기를 E2, 여기를 R1, 여기를 R2, 점화부하 R2, 그리고 전류가 이 시계 방향으로, 자, 전류가 저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자, 지금 이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 있죠, 극성.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게 있죠, 극성이. 자, 보시면은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자, 먼저 E1 식을 보는 겁니다. E1 이쪽에는 지금 저항 부하 R1에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러면 E1 플러스 얼마입니까? IR1. 그죠? 플러스 이쪽에 마찬가지죠? 전류 I가 이쪽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때 부하 R2에 흐르는 거기가 걸리는 전압이죠.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2가 되죠. R2 그리고 잘 보시면 이쪽에 지금 전지의 방향을 보시면 지금 플러스에서 나왔다가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나갔죠? 그리고 플러스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E1과 E2의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전지를 연결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버리면 그죠?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방향이잖아요. 정방향. 그런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전지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자, 마이너스 자, 이 2다. 자,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회로망 중에, 자, 보세요. 회로망 중에 이미 폐회로의 자, 기전력의 대수합과 전압 강화의 대수합은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 지금 여기 기전력의 대수합, E1, E2죠, 그죠? 기전력의 대수의 합, 보시면 E1 플러스 E2. 지금 이 E2 같은 경우는 E1과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E1 마이너스 E2는 자, 전압 강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자, I 곱하기 R1, 그리고 여기 I 곱하기 R2.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전압 강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요 IR1과 IR2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바로 기전력의 대수의 합과 그리고 전압 강화의 대수합이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 요게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즉 전압법칙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따가 출제 예상 문제에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전압과 전류의 측정입니다. 여덟 번째. 자, 전압과 전류의 측정. 자, 먼저 자,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인데, 자, 전압계와 전류계. 자, 회로의 부하와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일단 전압계.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자, 부하와 반드시 어떻게 연결하냐? 반드시 병렬로 접속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계 같은 경우는 부하와 어떻게 연결해주냐? 부하와 직렬로 자,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전압계 같은 경우는 회로의 부하와 반드시 병렬로 접속을 해주고 측정을 할 때, 그리고 부하와 전류계 같은 경우는 회로의 부하와 직렬로 접속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전압계 같은 경우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자,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전압이 걸리겠죠? 자, 전압이 걸렸을 때, 만약에 이 저항에, 지금 R1, R2라고 놓을게요. R1, R2. 자,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을 때, 만약에 전압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 전압계를, 자, 저항과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직렬 연결일 때는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직렬 연결일 때는, 자, 전류죠, 전류. 자, 전류는 일정하고, 자, 전압은 자, 분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직렬 연결일 때. 그러면 요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전압계를 이 R2 있죠? 부하와 이런 식으로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바로 R2에 걸리는, 즉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항과 전압계는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고 했죠?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고 했죠. 그죠? 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계는 이 부하와 반드시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그러면 만약에 이 부하 R1에 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자, 이 부분에 보세요. 이 부분에 이렇게, 자, 전류계를 이렇게 직렬로 설치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겠죠. 왜?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류계, 즉 전류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기억을 꼭 해두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다. 이렇게 쭉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율기입니다.
자, 배율기요. 배율기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배율기. 이 직류회로 부분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일단 배율기라는 것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배율기입니다.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배율기라고 해주는데, 자, 이 배율기 같은 경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자, 좀 전에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속을 하냐? 이 배율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전압계와는 직렬로 접속한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그죠? 전압계는 회로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는데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다.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배율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직렬로 연결을 한다. 자, 그러면 이쪽에 회로를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지금 전압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계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이걸 V제로라고 하겠습니다. V제로 측정하려는 그 전압을. 그때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전압계 안에도 뭐가 존재하냐면은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다 전압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다 전압계에 해당이 되고, 그때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V라고 하겠습니다. RV를 놓고, 그 다음에 배율기를 RM. 자, RM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율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인데,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10옴이라고 놓겠습니다. 10옴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만약에 자, 100V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이 100V라고 하면 이 전압계로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율기가 없어도. 자, 하지만 이 인가되는 전압이 1000V라고 한다면 이 전압계로 이 1000V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0V밖에 측정을 못 하는데 인가되는 건 1000V가 인가된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 요쪽 집 배율기 쪽에 얼마의 저항을 다냐? 90옴. 자, 보세요. 90옴의 저항을 달아버리면 그 전압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1000V가 인가했을 때 여기는 90옴, 여기는 10옴이다. 그렇다면 이 배율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900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100V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000V가 다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 배율기를 써주는 겁니다. 그때. 자,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바로 이 배율기의 배율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율기의 배율. 자, 보시면, 자, 배율기의 배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쓸게요. 이쪽에. 자, 배율기의 배율을, 자, M이라고 우리가 표시합니다. M. 자, M은, 자, 얼마냐면, 자, 이 전압계의 최대 측정 범위 있죠? 자, V분의 인가되는 전압, V0. 요게 바로, 자, 배율기의, 자, 배율이 되는 것인데, V분의 V0입니다. 여기 전압계의 최대 측정 범위, 그리고 V0는 인가되는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분의 V0.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 V. 자, V라는 값은, 자, 이제 유도할 겁니다. V라는 값은 전압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RM 플러스 R, 자, V분의, 지금 여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요거죠. 전압계 내부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RV 곱하기 인가되는 전압 V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배율기의 배율까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V는 RM 플러스 RV분의 RV 곱하기 V0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자, 양변을, 자, V0, 요 V0를 뭐 하냐면 나눌 겁니다. 나눠버리면
V0분의 V는 나누면 Rm 플러스 RV분의 R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분의 V0, V분의 V0가 알고 싶은 거니까 V0분의 V를 뭐하면 역수해버리면, 즉 분모 분자를 바꾸면 배율기의 배율이 나온다는 거죠. 양변 똑같이 분모와 분자를 뭐합니까?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V분의 V0는 RV분의 RM 플러스 RV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씩 분배할 수가 있죠. 분배. 그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배웠냐면 만약에 2분의 뭐 3 플러스 5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랑 같다라는 걸 배우셨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 이 식을 써보면 RV분의 RM, RV분의 RM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주면은 약분되겠죠? 1이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율기의 배율 M은 얼마나? 바로 RV분의 RM 플러스 1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배율기의 배율 자체는.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좀 전에, 자, 10옴짜리, 10옴,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자, 15옴이었는데, 자, 배율기의 저항을, 자, 90옴을 달았습니다. 그죠? 1000V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자, RV분의 RM이 얼마입니까? RV분의 RM이, 자, 10분의 90이니까 9가 되는 거죠, 9. 그러니까 이 값, 요 값이 얼마? 자, 9가 되는 겁니다, 9.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자, 배율기의 배율이 얼마라는 거죠? 배율기의 배율이 얼마? 바로 9 더하기 1이니까 몇 배? 10배죠, 10배. 이 10배가 뭡니까, 10배가? 10배는 이 전압계의 능력의 몇 배? 10배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00 곱하기 10이 1000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요 식은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고, 요 식은 암기해 두시고, 만약에 이 전압계, 배율기의 배율을, 만약에 배율기의 배율을 100배. 자, 배율기의 배율을, 예를 들어서, 자, 100배다. 그러니까 100V인데 1000V까지 측정하고 싶다. 자, 100배를 원한다면, 그 배율기의 저항은 바로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몇 배? 바로 99배죠. 99배. 99배짜리를 달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이 내부 저항이 15였죠? 그럼 99배 해버리면 이 배율기 저항은 990옴이 되는 거예요. 990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율기의 배율을 100배로 하고 싶다면 이 배율기의 저항은 몇 배? 99배죠. 99배. 아시겠죠? 99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배율기의 배율은 RV분의 RM, 자, 플러스 1. 자, 이러한 식에서 배율기의 저항 RM은 얼마가 되냐? 바로 M-1 곱하기 RV가 되는 거죠.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얼마 곱한다고? M-1배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이 M 값은 뭡니까? M 값은 배율기의 배율인 거죠. 배율기의 배율. 그러니까 배율기의 배율이 10배면, 10배면 9배. 그죠? RV의 9배. 만약에 M 값이 100이다. 100배면 100 집어넣으세요. 100 집어넣으면 몇 배? 99배. 즉,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의 내부 저항의 몇 배? 99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배율기의 배율은 이 저항의 비율에 뭐 해주면 됩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예. 요 식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 식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자, 다음은 이제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기. 자, 세 번째. 자, 분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계. 자, 전류계의 자,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죠? 측정 범위를 자, 확대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게 자, 분류기인데, 이 분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이 분류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전류계와 병렬로 자,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했지만 분류기만큼은 전류계와는 어떻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좀 주의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한다. 자, 그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전류계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들어가는 전류를 자 I 자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전류계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놓고, 그 다음에 분류기죠. 분류기와 전류계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자 IS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때 이 분류기의 배율이 마찬가지로 자 분류기의 자 배율 있겠죠, 배율. 자 분류기의 배율을 M 자 이라고 놨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분류기의 배율 M은 I분의 I 제로가 됩니다. 그죠? I분의 I 제로. 그러니까 전류계에 흘러가는 전류분에 들어가는 인가되는 그죠?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이 되는 겁니다. I분의 I 제로. 그죠? 이때 자, 이게 어떻게 해주냐면 이 I의 값을 한번 구해볼 텐데, 전류계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 값, I는 자 전류의 분배 법칙, 그죠? 병렬일 때는 전류의 분배가 된다고 했죠, 그죠? 전류 법칙. I는 지금 저항이 이쪽에 그 전류계의 내부 저항을 자 A로 놓고, 그 다음에 분류기의 저항을 RS라고 이렇게 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때 자 전류계에 들어가는 전류 I는 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적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입니까? RA 플러스 RS분의 얼마? RS가 된다는 거죠. 그죠? 반대쪽 저항. 그죠? 반대쪽 저항이 되는 거죠. 곱하기 얼마? I 자 제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I 제로. 자, 이때 자 양변을 얼마로? I 제로분의 I 제로로 나눠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I 제로분의 I는 그죠? I 제로분의 I는 얼마가 되냐면 RA 플러스 RS분의 R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I분의 I 제로를 구하는 거니까 또 역수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역수.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I분의 I 제로는 RS분의 얼마? RA 플러스 RS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 분배. 자, 분배를 해버리면 RS분의 RA 플러스 얼마?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기의 배율 M 값이 되는 겁니다. M 값. 그때 이제 여기서 그 분류기의 저항 RS를 알고 싶은 겁니다. RS를. 자, 이쪽에 다시 와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자, 분류기의 배율 M은 RS분의 RA 플러스 1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때 분류기의 저항 RS는 얼마냐? RS는 바로 M-1분의 1 곱하기 얼마? RA라는 겁니다. 즉, 분류기의 저항은 바로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얼마를 곱합니까? 바로 M-1분의 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율기 같은 경우는 M-1을 곱했죠. M-1을 곱했지만 분류기 같은 경우는 M-1를 뭐합니까? 나눠준다는 겁니다. 나눠준다. 아시겠죠? 그죠? 배율기는 M-를 뭐한다? 곱한다. 근데 분류기는 요 M-1을 뭐한다? 나눠준다라는 것. 이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류기.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제 암기하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공식 암기하셔야. 이쪽에 출제 예상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좀 지우고 갈까요? 좀 지우고 출제 예상 문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부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연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에 있죠. 자, 전압기 같은 경우는 부하와 어떻게? 병렬로. 그리고 전류계 같은 경우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고 했죠? 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다음 2번. 자, 다음 그림에서 AB 회로의 저항은 CD 회로의 저항의 몇 배인가? 자, 2번 문제는 자, 회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휘스톤 브릿지 회로는 거의 그저 같죠? 휘스톤 브릿지 회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저항이 중간에 하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자가 이렇게 CD. 자, 여기가 CD. 그리고 이쪽에 AB네요. 자, 이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저항이 다 R로 되어 있죠. R. 자, AB 회로의 저항은 CD 회로의 저항이 몇 배냐? AB 회로의 저항, 즉 RAB. RAB가 CD, RCD 몇 배? 그러니까 RCD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AB 간에 걸리는 저항이 CD에서 본 저항이 몇 배냐고 했을 때 바로 기준이 요 CD가 되는 거죠. RCD. 그러니까 요 값을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RAB와 RCD를 이제 구해도록 하겠습니다. RAB와 RCD. 첫 번째. 자, RAB. 자, AB에서 본 저항을 보겁니다. AB에서 본 저항. 자, 이쪽에 또 보시면 아까 이번 시간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휘스톤 브릿지 외로 보시면 자, 마주보는 저항의 곱 R 곱하기 R. 여기도 R 곱하기 R이죠. 어떻습니까? R 제곱 똑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평형.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죠?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는 어떠한 저항만 있냐면 요 R, 요 4개의 저항만 살아있는 겁니다. 4개의 저항만. 그러면 이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R, 여기 R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빠지는 거예요. 평행 형태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합성 저항인데 어떤 연결입니까? 이게 바로 병렬 접속이죠. 자, 보시면 자, 이쪽은 몇 R? 이쪽은 2R. 그죠? 직렬 연결이니까 2R. 이쪽 아래도 2R이죠. 2R. 그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럼 2R과 2R이 다 같은 저항인데 병렬 연결되어 있다? 얼마가 되는 거죠? 2R 나누기 얼마? 2라고 했죠? 같은 크기의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 2R 나누기 몇 개? 2개니까 2. 그렇다면 RAB는 얼마? 저항 R이 되는 거죠. 합성 저항이. 그죠? R.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RCD. 자, 이쪽에서 본 저항을 볼 겁니다. RCD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회로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회로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브릿지 회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라본 그냥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CD.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렬. 그러니까 여기 R, 여기 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저항들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CD. 이쪽에서 봤을 때 이게. 그죠? 이쪽에 봤을 때. 자, 그럼 저항이 얼마가 되냐? 저항이 이쪽에 2R. 그죠? R 플러스 R이니까 2R. 여기 R. 여기 얼마? 2R. 그러면 이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 RCD는 자, 병렬 연결이니까 2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병렬 연결이니까 역수의 합의 역수. 그죠? 2R의 역수들의 합의 다시 역수입니다. 그죠? 예, 합성 저항이.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지금 공통 분모가 얼마냐? 공통 분모가 2R이죠. 2R. 그죠? 2R로. 자, 2R로 통분하면 좋았을까요? 자, 2R로 통분하면 2R분의 1 플러스 여기는 2R분의 2 플러스 여기는 2R분의 1 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분모가 얼마입니까? 분모가 2R분의 1, 2R분의 2, 2R분의 1 다 더하니까 2R분의 4. 그죠? 2R분의 4가 되죠. 그렇다면 4분의 2R이 돼서 얼마냐? 2분의 1R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RCD는 2분의 1R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R. 합성 저항이. 자, 이쪽에 쓰시면 자, RCD가 지금 구했던 2분의 1R. 그리고 RAB가 자, R이었죠? 자, 계산해 보시면 자, R은 약분이 되고 결국 2분의 1 분의 1이 남았네요. 즉 2분의 1의 역수죠. 그죠? 분모했으니까 2분의 1의 역수니까 다시 2가 되는 거죠. 그죠? 몇 배? 예,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래서 답은 2번에 자, 2배가 되는 겁니다. 2배. 자, 다음 3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전류를 계산하는데 옳게 표시된 식은
그죠? 자, 키르히오프 법칙의 1법칙이 됩니다. 1법칙. 자, 접속점이 있고 이렇게 자,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I1, 여기가 I2, 그다음에 나가는 전류 I3, 또 들어오는 전류 I4네요. 자, 그때 어떤 식을 찾냐면 자, 지금 기준을 잡을게요. 자, 들어오는 전류를 자, 플러스로 놓을 거고 그리고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놓을 겁니다. 기준을. 자,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전류가 I1, I2, I4니까 I1 플러스 I2 플러스 I4. 자, 들어오는 전류죠. 그쵸? 플러스. 그리고 I3는 나가는 전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죠? 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겁니다. 즉,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뭐하다? 같다라는 게 바로 키르히오프 법칙의 1법칙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 자, 다음 4번. 자, 4번 문제는 자, 이 문제가 배율기, 그죠? 배율기 문제죠. 자, 직류 전압계의 내부 저항. 자, 내부 저항이 500옴, 그다음 최대 눈금이 50V라면 이 전압계에 3kΩ의 배율기를 접속하여 전압을 측정할 때 최대 측정치는 몇 볼트인가? 자, 여기서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보시면 내부 저항이 500옴. 자, RV죠? RV가 500옴. 그다음에 최대 눈금이 50V, 즉 볼트 V가 자, 50V. 그다음에 전압계 배율기의 저항이 3kΩ이죠. 그러니까 RM이 자, 3kΩ이라고 하는 것은 3000V, 3000옴이죠. 그죠? 3000옴. kg가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때 뭐를 구하는 건 최대 측정치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V0를 자,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식을 암기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법으로 풀어줘도 돼요. 푸셔도 되는데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이건 내부 저항. 자, 내부 저항이고 이거는 배율기의 저항이네요. 자, 몇 배죠? 몇 배? 몇 배? 3000을 500으로 나누면 몇 배? 자, 6배가 되네요. 6배. 그쵸? 6배가.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구했냐면 지금 6배라는 거는 이제 그 저항. 자, 저항의 그 비율이 6배라고 한다면은 그 배율기의 배율 M은 얼마라고 했죠? 배율기의 배율은 RV분의 RM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때 이 값이 바로 얼마? 6이네요. 6. 이 값이 6인 거예요. 6. 그럼 1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배율기의 배율은 몇 배? 7배가 되는 겁니다. 즉 M값은 배율은 V분의 V0였죠. 그죠? V분의 V0.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7입니다. 7. 즉 요 50V의 몇 배? 50V의 몇 배? 바로 7배. 7배가 최대 전압값이 되는 거죠. 최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값. 그럼 50V의 7배니까 얼마? 바로 350V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저항, 내부 저항과 배율기 저항의 비가 6배. 그 6배에다가 얼마? 1을 더해준 값이 7배죠. 그 7배만큼 배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전압이. 7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계산하시는 거는. 자, 다음 5번 문제. 회로망의 임의 접속점에 유입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는 법칙은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키르히오프의 법칙입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6번. 자, 내부 저항이 200옴이며 직류 120mA인 전류계를 6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6번 문제는 자, 분류기에 관한 문제네요. 분류기. 자, 내부 저항이 200옴이네요. 200옴 RA가 200옴. 그다음에 120mA인 전류계. 120mA니까 I는 자, 120mA죠. 120mA. 그다음에 6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였습니다. 6A까지. 그러니까 I0가 6A가 되는 거죠. I0가 6A.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전류계로는 측정된 전류가 120mA입니다. 120mA. 자,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가 지금 6A인데 이 6A는 mA로 자, 환산을 하면 얼마냐? 바로 6000mA가 되는 거죠. 6000mA. 왜냐면 이 미리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6A는 6000mA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분류기의 배율이 얼마냐? 분류기의 배율이 I분의 I 제로였죠, 그죠? I분의 I 제로. 자, I가 지금 120mA. 그리고 I 제로가 6000mA. 자, 나누면 몇 배냐면 50배예요, 50배. 그죠? 자, 50배가 되는 겁니다, 50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M, RS는, 그죠? RS, 분류기의 저항. 분류기의, 자, 저항 값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M-1분의 1 곱하기 얼마? RA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배율기 같은 경우는 M-1을 뭐 했습니까? M-1을 곱했지만, 분류기 같은 경우는 요 M-를 뭐 했다? 나눴다라는 거죠. 그죠? 예, 나눈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M값이 얼마입니까? M값이 50배. M이 50 나왔죠? 그 50을 대입해주면 49분의 1입니다. 49분의 1. 얼마? 49분의 1 곱하기 RA. 내부 저항이 200ohm이었죠? 그 200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50배니까 50을 넣어서 49분의 1이다.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대략 4.08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4.08.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50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주냐? 4.08 그죠? 이 저항을 어디에? 바로 전류계의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죠? 분류기는 병렬 연결이니까 답은 4번에 있죠? 약 4.08ohm의 저항을 전류계에 어떻게? 병렬로 연결한다. 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럼 7번.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아니죠?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8번 문제. 자, 다음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몇 ohm인가? 자, 8번. 좀 지울까요? 8번. 자, 8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회로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합성 저항. 그죠? 여기서 합성 저항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합성 저항을. 자, 보시면 5옴, 그다음에 10옴, 여기도 5옴, 자, 10옴, 자, 15옴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AB 양단 간에 있는 그 합성 저항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도 휘스턴 브릿지 회로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쭉 여기를,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이 5옴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브릿지 회로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자, 보시면, 5 곱하기 10, 그죠? 마주보는 저항입니다. 5 곱하기 10과 5 곱하기 10이 같네요.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으니까 바로 브릿지 평 상태가 된 거죠. 그랬을 때는 바로 요 10옴. 요 10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회로는 더 간단해집니다. 이 10옴이 없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이렇게 돼서 5옴이죠. 여기가 10옴, 여기가 5옴, 자, 1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은 직렬 연결이니까 15옴이 되고, 그죠? 합하면 되니까. 아래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직렬 연결이니까. 자, 15옴이다. 그러면 이 15옴과 15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 연결, 그죠? 그럼 RAB는 AB 간의 합성 저항은, 그죠? 같은 저항이 병렬 연결될 때 그럼 15를 얼마로 나눈다고 했죠? 두 개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성 저항은 7.5ohm이 되는 거네요. 그죠? 7.5ohm. 답은 2번에 있죠. 자, 다음 9번.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9배로 하려면 내부 저항보다 배율기의 저항을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몇 배? 9배로 한다. 9배로. 자, 9번. 자, 이제 이걸 봤습니다. 이거를 어떤 거 봤냐면 M은 자, 배율기의 저항은 M-1 곱하기 RV라고 했었죠. 그죠? 자, 몇 배?
지금 9배.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9배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9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배율기의 배율이 이 값이 이제 9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RM은 9-1, 즉 8 곱하기 R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몇 배? 바로 8배의 저항을 붙인다는 얘기죠. 배율기, 그렇죠? 답은 8배가 되는 거네요. 1번. 자, 다음 10번. 자,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0.28옴, 분류기의 저항이 0.07옴이라면 그 배율은 얼마인가? 자, 10번 같은 경우는 자, 분류기에 대해서 또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시면 분류기의 배율은 바로 RS분의 RA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S라는 값이 n-1분의 1 곱하기 RA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도. 자, 보시면 분류기의 배율 M은 지금 문제에서 내부 저항이 0.28, 내부 저항이 요 RA죠. 내부 저항이 0.28. 자, 그 다음에 분류기의 저항이 0.07, 그죠? RS가 0.07인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얼마?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0.28 나누기 0.07이다? 몇 배죠? 4배죠? 7, 4, 28. 그러면 4 플러스 1이 돼서 분류기의 배율이 몇 배? 5배가 된다라는 거죠. 5배.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죠. 2번. 자, 다음 11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회로망 중에 이미 폐회로 내에서 그 폐회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생기는 전압 강하의 합은 그 폐회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전력의 합과 같다. 바로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이죠. 전압법칙.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키르이호프 법칙 그리고 변압 배율기 그리고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고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